호라클에서 말 안 들었는데 현실이 안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안 좋아지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좋아져요. 무조건. 초의식의 힘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 초의식의 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심상화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디테일이 나옵니다. 이 심상화에 대한 디테일이 나와요. 디테일이. 자, 심상화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뭐냐, 첫 번째 선명도, 두 번째 지속도, 세 번째 강도, 네 번째 빈도가 있다. 자, 요 네 가지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죠? 자, 심상화를 잘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심상화를 잘하면은 이 초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심상화를 해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볼게요. 자, 선명도는 목표의 세부사항을 마음의 눈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시각화를 시작할 때 당신의 목표는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앞에 그려볼수록 당신은 목표를 더 분명하게 볼 것이며 목표는 더 빠르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자, 뭐라고요? 처음에 내가 뭔가를 상상하면은 상상 자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흐리멍텅할 거예요. 하지만 상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 상상 속 장면이 선명해질 것이다. 상상 속 장면이 선명해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처음엔 당연히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몇 10번이든 20번이든 혹은 50번이든 100번이든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선명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사실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선명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시각화의 지속도는 마음속으로 목표에 대한 그림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는가를 말한다. 마음의 그림을 오랫동안 잡아둘수록 이 그림은 더 빠르게 초의식을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속에 푹 빠져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오랫동안 그거 머물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각화의 강도는 마음의 그림 뒤에 놓을 수 있는 감정의 양을 말한다.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감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상상의 힘이 세져서 초의식을 활성화하는 힘이 세진다. 심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면서 그 심상화의 장면이 선명해지고 있을 때 심상화 훈련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막 상상은 뭐 1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상상 속 장면들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막 흐리멍텅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감정이 막 동반되지도 않아. 그런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으니까 심상화를 백날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고 선명해져야 하고 그게 깊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감정들이 깊게 느껴질수록 그럴수록 창조가 강력하고 빠르게 된다. 근데 이 깊고 오랫동안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고 오랫동안 느끼기 위해서 자기 전에 하잖아요. 자기 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는 내내 그 상태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기 전에 이렇게 심상화 해갖고 자는 내내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거 이루어지겠죠. 물론 그게 바로 되진 않겠지만. 자, 그리고 시각화의 네 번째 부분인 빈도는 매일 목표를 현실로 그리거나 원하는 방식 그대로 달성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횟수를 말한다.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시각화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머물 수 있느냐 말을 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짧게 그리고 짧지만 굵게 해서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전에만 좀 길게 하다가 잠들면 제일 좋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제 경험상 뭐 진짜 길어봐야 2-3달 안에 그 하나를 위해서 심상화를 계속해서 하고 하면은 웬만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터무니없는 게 아닌 이상에는 웬만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초의식의 네 번째 특징은 딱 맞는 시간에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전혀 감이 오지 않아. 근데 나한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갑자기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을 해준다거나, 그게 이제 초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더라. 또 뭔가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된 소스, 영감들을 얻게 되는 거죠. 뭐 노래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엄마의 말을 통해서,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초의식의 6번째 특징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 같은데, 뭐냐면은 초의식은 사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예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이 사전 프로그램을 딱 짜면은 원하는 시간에 잠에서 깰 수 있다고 합니다. 뭐 6시 반이든 4시 반이든. 또 다른 예시는
것이 뭐냐면은 막 주차 자리가 없는 주차 대란인 어떤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초호식을 활용해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주차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크릿 책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시는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초호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그 팁인 건데 보면은 자, 잠들기 전에 질문이나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초호식을 사전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질문의 형태로 문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잠을 청하면서 그것을 초호식에게 넘기는 것이다. 자, 요거는 해본 적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걸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답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딱 해갖고 나의 초호식한테 넘기는 거예요. 아, 이건 뭘까 하고 딱 해갖고 넘기면은 아침에 깼을 때 그 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풍요로워지려면 뭘 해야 되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냥 막연한 방법 말고 당장에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막 이런 것들을 막 내가 나한테 초호식에 딱 던지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힌트나 영감들이 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로 가면 되겠다. 아, 저거 하면 되겠다. 뭔가 그런 소스들을 얻을 수 있다. 자기 전에 딱 미션을 줘버리면은 그것들이 될 수 있다. 마지막 7번째 특징은 초호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과 드러나는 모든 행동과 그 효과를 당신의 자아 개념이나 주요 목표와 일치되는 틀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들으세요. 자, 당신의 초의식은 딱 들어맞는 시간에 딱 들어맞는 것을 말하도록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초의식은 또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할 것으로 드러날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게 제가 방송하면서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의 힘을 잘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하게 될 거라고. 해야 되는 말이 있으면은 하게 될 거고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으면은 안 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으면 그것도 안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 소망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생각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아까 앞에 부분과 이어지죠? 여러분들이 초의식을 잘 활용하면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그 소망을 향해서 움직여. 막 뭔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고 심사영화를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정작 나는 내 소망을 향해서 한 발짝도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나는 애쓰고 노력할 뿐이지 심사화를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직 내 심사화는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냥 늘 심사화를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 뿐이지 작동된 적이 없는 거야. 작동되고 있다면 나는 그 방향으로 가요. 뭐가 됐더라도. 그러니까 막 그게 드라마틱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는 그 내가 좋아하는 분야 혹은 내 소망과 관련 있는 어떤 영상들을 찾아볼 것이고 그 소망과 관련 있는 책을 볼 것이고 그 소망과 관련 있는 뭔가를 준비할 것이고 근데 그거를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너무 게을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왜? 마음으로만 잘 스며들면은 초의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제가 뭔가 말 실수하거나 뭔가 행동 잘못해갖고 제 소망이 안 이루어질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의 힘을 잘 썼다면은 내가 해야 될 말은 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 덜덜 말아라. 자동으로 된다. 오토다. 오토. 오토로 인생이 돌아간다. 오토로. 오늘 방송 진짜 중요한데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진짜 방송 잘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마음 공부를 했는데 현실이 안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포라클에서 말하는 대로 했는데 안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말하는 거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포라클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진짜 현실적이야.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안 좋아지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좋아져요. 무조건. 뭔가가 안 좋아졌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한두 개. 지금 오늘 들으면서 내가 딴 건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포인트를 놓쳤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포인트를 교정했을 때 여러분들의 99%까지 채워졌던 어떤 그런 임계점까지 왔던 그런 소망들의 에너지가 이 1%가 채워지면서 딱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그 나머지 디테일들 2% 3%가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저는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디테일을 놓쳤는가 어떤 포인트를 놓쳤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